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보니까 지진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 한반도,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래도 환경은 양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호하지 않는 게 개인별로 집 없어서 좀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경제가 너무 나쁘니까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우리 세대 밑에 애들이 맨날 캥거루족처럼 이렇게 하고. 오늘은 혼돈의 부동산 세금이에요. 혼돈. 전번 시간에 내가 카오스란 말을 쓰고 그랬잖아요. 재테크 하는데도 머리 아파 죽겠다. 하물며 세금에 관한 것은 더 머리 아프다. 이런 거. 뭐가 그렇게 혼돈스러운데. 오늘도 달력 한번 찢어볼까요? 달력. 오늘도 한 10개만 하고 갈까요? 10개? 가장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내가 시청자분들이 어디서 갈증이 나는지 아는, 내가 오늘 대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을 찬물을 한번 마셔봤는데 얼마나 갈증이 나시겠냐고, 얼마나 혼돈스럽겠냐고.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여러분들이 어디를 전파상이나 이런 데 지나가시다가 요런 5번까지 10번까지 쓰면 이것도 이춘모 재테크 시간이구나. 그래. 또 주변한테 그 양반은 맨날 칠판에다 달력 찢어라 그래가지고 달력 뒷장에다가 10개를 적어래 그런다고. 이거 쉽게 축약 안 돼요. 1번 제일 혼란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주택임대사업자 가진 분들이 세 부류야. 세 부류. 옛날에 5채, 3채 있으면은 새 집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묶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에 양도 캐피탈 게인을 얻는 거죠.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안 받을게 이런 적이 있어요. 그 부류. 김대중 시절부터 했던 요 부류. 지금까지 안 팔고 계신 분들 많아요. 신축을 해도 그렇고 임대사업자를 묶었던 옛날 임대사업자라 이렇게. 옛날 주택 임대사업자. 여기서 말하는 상가나 일반 임대사업자 말고 주택에 관한 지금 혼돈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파리 대책이랄지 그 전에 5년짜리, 4년짜리, 8년짜리, 10년짜리 또 6년 이상을 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플러스를 해주는 거에서부터 9.13 이전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8벌다리, 9보따리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해가지고 냈던 분들, 이런 분들이 100만 호가 넘죠. 그래서 옛날에 냈던 분,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냈던 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낼까 말까 해야 돼. 9.13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려는 분들이 가장 혼돈이요. 혼돈. 이걸 많이 물으셔. 이건 내가 해드린다 그랬어요. 해드린다.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9.13 이후로는 정부 부동산세하고 합산 배제한다 그러는데 이제는 합산한다면서요. 해서부터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또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또 이런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또 투기 지역 내에서 이런 지역 내에서 규제 지역 내에서 43개 지역 내에서는 앞으로는 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한다면서요. 이거에서부터 그러면 또 앞으로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또 면적, 그동안에는 면적과 임대 시에 가액이 틀렸는데 이것을 이제는 6억하고 85제곱미터로 딱 픽스 시켰다면서 이런 것에서부터 이게 혼돈이 제일 많아요. 나는 요 세금을 있는 분들의 세금이라 그래요. 있으시니까 몇 개 사고 오피스들도 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고 조그만 임대아파트를 사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이것은 큰 부자들의 고민거리 세금. 큰 부자. 슈퍼리치는 아니에요. 슈퍼리치는 그냥 몇백억 있는 사람들, 막 연예인들은 막 300억, 400억짜리 사잖아요. 그거 말고. 그건 슈퍼 부자들인데 그분들은 차라리 고민이 없어요. 왜?
밑에 전부 다 관리해주는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밀리 오피스 그러잖아요. 관리해주는 사람 이걸 많이 주잖아요. 관리해주는 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래도 나도 이게 큰 부자는 완전 큰 부자는 아닌데 이 정도는 부자야 그럴 때 이제 부자가 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무자식이 팔자 뭐 상팔자라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아유 그냥 주민세나 내고 말지 이랬는데 사람이 재테크 시간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혼돈. 그래서 요거 이제 많이 다뤄질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요거도 비스무리한데 뭐냐면 앞으로 이분들이 이제 임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2, 3 앞으로도 임대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든 그냥 일반 임대 사업자든 뭐 주택임대 사업자든 그동안 나는 이게 몰라. 주택임대 사업자는 있는지도 몰랐어. 그냥 집에서 월세를 3, 400 받고 있어. 이런 분들이 그것을 하나 만들었대요. 뭐냐면 렌탈을 한대요. 렌탈을. 뭘? 하우징을. 그리고 나서 이것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낱낱이 정보를 갖다가 분석하는 시스템.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RH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라 뭐 이런 게 있대요. 주택임대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빡빡 쥐고 있다고 전번에 한번 해드렸죠. 근데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문제냐?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표준계약서를 안 작성했다든지 3개월마다 세입자가 바뀌어도 가서 신고 안 했다든지 이런 거 과태료가 500에서 막 700씩 되거든요. 이건 물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저 수없이 상담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차에 관한 이런 시스템이 이런 분석 시스템이랄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제는 올 10월, 12월, 12월부터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놓고 지금 4, 5년, 7, 8년 돼가지고 세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입자가 나가든 말든 들어오든 말든 뭐 또 이게 월세를 올렸든 보증금 올렸든 놔뒀는데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면서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과태료 빵빵 뒤통수 확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얘는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전번에 NT3RG PCI 시스템처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2번은 무슨 혼돈의 세금이냐면 그동안에 월세 받고 전세 받고 간주 임대를 취하고 그래서 레이버 둬버리고 그냥 정부가 지가 어떻게 알아. 1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자기가 내가 25만 원 받는지 내가 30만 원짜리인지 작년에 405호를 갖다가 20만 원 더 올려받는지를 지가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떻게 알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 1번을 케어풀 해줘야 돼요. 케어풀. 지금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관리하는 고객이랄지 우리 회원들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지금부터는 제대로 표준계약서 작성해야 돼. 부동산에서 쓰면 계약서 안 됩니다. 표준계약서 보면 밑에 뭐 이게 틀려요. 이게 표준계약서가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 4월부터는 그 렌탈홈인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인터넷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차라리 인터넷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물건지 가서 신고해야 되고 주소지 관할지 가서 세무서 신고해야 되고 막 복잡해. 그러니까 그 렌탈 서비스 그 홈에 들어가가지고 올 4월부터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좋아요. 그걸로 싹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바꾸라. 쉽게 돼 있어요. 쉽게. 그래서 1번과 2번이 머리를 아주 지끈지끈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부자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치 좀 작은 부자들 골치는 뭘까? 작은 부자들은 분양권을 하나 샀다든가 집이 2개인데 하나 팔았다든가 거래세에 대한 골치야. 거래세가 대표적인 게 취등록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취등록세는 국가가 국가를 지라고 그러면 안 되죠. 국가라는 큰 분들이 국가가 정부 부가주의 그래요. 정부가 부가해서 결정해서 내보내는 것들 있잖아요. 종부세랄지 이렇게 고지서를 내보내는 거. 그러나 이제 양도소득세는 자진해서 자율적으로 자율신고 납부제도란 말이에요. 안 하면 그때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이
거래에 관한 세금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또 앞으로는 잔금 치르고 나서 60일 안에랄지 이렇게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세상이 너무 팍팍팍 돌아가니까 앞으로 이제 3개월 안에 아직 법은 안 바뀌었지만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한 달 안에 이것을 신고를 해라. 아니 어제 가격 틀리고 오늘 가격 틀리고 자전거래라 그러잖아요. 오늘 2억 12억인 것 같은데 왜 또 13억에 이렇게 물건이 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고를 이제 30일 단위로 해라는 것도 그건 내부터 그것도 이제 뭐 다 중개사무소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자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양도소득세가 근데 세금 중에서는 특히 양도소득세는 남았으니까 내는 거예요. 남았으니까 국세청하고 동업해서 나눠 먹는 거거든요. 안 남았으면은 안 내는 거잖아요.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양도세는 또 얼마나 너그럽다 그랬어요. 국가는 부자니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그대가 손해가 좀 봤구만. 요거 하나 아파트 산 것은 그래 이번에 이익이 남았구만. 요것을 차익을 통산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NPL이 무슨 부실채권이 막 무슨 재테크 수단으로 막 이렇게 하던데 원래 그거 선진국이나 그래도 다른 데 보면 전문가들은 NPL을 어디 때 이용하냐면요. 이거 통산시킬 때 쓰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좀 덜 내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여러분을 골치 아프게 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 6%에서 42% 구간이랄지 16%에서부터 62% 구간이랄지 삼주택자들 이런 세율 구간, 누진 세율 구간이 아니고 그런 것은 다 그것은 하드웨어적으로 딱 있는 거니까 골치 안 아파요. 그건 내란 대로 내면 되고. 근데 문제는 조건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의 조건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의 조건도 바뀌고 규제를 하는 규제세법 그래요. 세법. 아까 말한 대로 조정대상 지역내라 할지 이런 지역내에 대한 이 컨디션 지금까지는 어떤 컨디션을 가졌으면은 가졌는데 근데 예를 들면 쉬운 거 이런 거지 이제 앞으로 바뀔 거지만 바뀐 것도 있고 바뀔 거지고 내년 2019년에 세법 안에 들은 것 같지만 앞으로 겹친 거 양다리를 갖다 3년 하지만 2년만 걸쳐 해서부터 꼭 2년 살아야 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이 옛날 생각으로 전번 25강이 뭐 아는 만큼 번다 그러는데 아는 것이 게을리했어. 게을리하고 뭐 세법 지가 바뀌어봤지 뭐 그러겠지 하고 뭐 다음에 팔고 나면 우리 세무사가 20만 원만 주면 다 기장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신고해 주겠지 이런 생각만 갖는 거. 그건 이미 물 건너 간 거란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리미리 예방세모를 하냐. 응? 프리벤션, 예방 주사를 미리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런데 이번에 나 어디 저기 아프리카하고 남미를 가는데 이거 예방 주사 맞아라 그러더라고. 항열병인가 뭔가 뭐 한 번 맞으면 평생 된대. 그런 예방 주사는 한 번 맞으면 평생 가지만 이것은 정책 바뀔 때마다 예방 주사를 맞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3번의 혼돈의 부동산 세금은 양도소득세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대상자들은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9.13이랄지 8.2 대책으로 이 조건을 나오고 옷을 바꿔 입어야 돼. 오늘 나 옷 벗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이것까지 벗어야지. 아니 이거 벗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시 자기 물건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하고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혼돈의 부동산이라면 그래서 다시 새 판을 짠다 그랬잖아요. 새. 요거는 세금할 때 세자예요. 새 판을 다시 짠단 말이에요. 다시 짠다. 이게 새 판 짝이 아닙니까? 새 판 짝이. PD님, 이거 좀 분필을 중국제를 좀 갖다 놓지만 뭐 아주 좋은 뭐 미제나 일제를 좀 갖다 놓고 한국제도 좋은데.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과거에 집 살 때는 묻지마였어요. 지금은요. 우리 8.2 대책 때도 그랬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랄지 이런 데서는 3억 이상짜리 이런 거 할 때 이번에 또 9.13에서 또 바뀌었지만 돈 어디서 났을까? 확실히 밝히시오.
받았습니까? 증여받은 자산 얼마입니까? 상속받은 자산 얼마입니까? 현금 얼마입니까? 자기 자본 얼마입니까? 타인 자본 얼마입니까? 전세보증금 얼마 받았습니까? 옛날에 14개였는데 이제 한 20개로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한 18개로 늘어났네. 그래서 살 때부터 묻겠다는 거예요. 이제 묻겠다 이 말이에요. 살 때부터만 물으면 괜찮게요. 살고 있는 것도 물어요. 고가 전세에 살고 있네요. 7억이나 9억이나 12억인데 이거 보니까 뭐 PCI로 딱 보니까로 소득 지출이 별로 없어요. 본 것도 없는데 이거 돈 어디서 났어요? 소명해 주세요. 소명해 주세요. 이런 거. 이거. 그래서 혼돈의 세금이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세금을 걷는다 그랬습니까? 살 때부터 세금을 누가 그래요? 인터넷 사이버 국세청. 쉬운 말로 써. 엔티스라는 AI 수준의 이세돌이도 못 이겨 먹은 중국에서 제일 바둑 잘 친 애가 커져거든. 커져. 내가 바둑을 좋아하니까. 이세돌이도 100점 100패요. 기계한테는 못 잊어. 뭐 기계는 뇌물도 못 받아 먹어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못 알아봐요. 아버지가 내가 좀 봐주라 그러면 기가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녀석이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때부터 혼돈입니다. 살 때부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케어풀이 아니라 케어풀. 특히 자녀분들 사줄 때요. 그 다음에 고가의 전세 사신 분들 자금 소명 이렇게 네터 날아오기 전에 소명서 날아오기 전에 좀 잘 맞춰 놓으세요. 이게 사람이 변명이 있어야지 그래도 봐줄 때는 봐주든가. 이렇게 해서 살 때 하자. 그 다음에 5번은 내가 좀 짜증스러운 면이 있는데 내라는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를 보유세에 대해서 많이 또 물으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보유세하고 거래세가 좀 높은 편, 보유세는 좀 낮은 편이라 그랬잖아요. 일본보다 미국보다. 근데 아무튼 높아, 우리도 높아. 그래서 뭐 조세 부담률이 20%를 넘었다. 또 이런 말도 있고. 올해 7월까지 세수가 너무 많이 거쳤어요. 21조 5천억이 더 걷어졌어요. 21조 5천억. 물론 뭐 법인세가 올라가는 면도 있고 이런 세금,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이 세금도 도로. 올해 우리 세수로 거친 돈이 300조 원을 넘을 예정이에요. 올 12월 달에 가면 300조 원. 5년 전에는 200조 원밖에 안 됐어요. 100조 원이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공화국이란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300조 원이 거쳐질 예정이에요. 자, 이제 보유세 걱정을 합니다. 많이 해요. 저도 걱정이 나는데. 아니, 세금도 있잖아. 자산세도 왜 2번을 나눠가지고 7월 달에 받아가고 또 뭐 토지보험 이런 것들을 뭐 9월 달에 왜 받아가고 또 12월 달에 종부세 또 받아가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런 거 잘 안 물었거든요. 왜냐면 막 그런데 이제는 이게 부담세로 다가왔어요. 부담세로. 보유세가 부담세로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헷갈려요. 근데 5번은 할 수 없어요. 국가가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세율 정해주고 3.2% 최고 세율 종부세 정해주고 또 3에서 6억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0.7% 받겠다는데 받겠다는데 안 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요 세금은 이제 내란들은 내야 된다. 정부가 부과한대로 내야 된다. 이걸 지우지 말까? 지워버렸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 문제예요. 이 녀석이 이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제일 갖고 싶고, 팔기 싫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 있으면 새 아들보다 더 든든할 것 같은 게. 그게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입주권에 관한 세금. 이게 AB주택에 관한 세금 내가 이렇게 정했어요.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짝바짝 입주해 갈 2년 후에 입주한다. 나는 1년 후에 입주한다. 6개월에 입주한다. 이제 가사형 승인 떨어졌다. 뭐 이래가지고 AB주택에 관한 세금이에요. 이게 세테크 재테크라 무슨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빼고 뭐 이런 거 하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저 세무서한테 가세요. 원래 세무서한테 가세요. 근데 이것이 골치 아파져 버린 거예요. 이게 골치 아파. 도정법도 바뀌어버렸지.
주택법도 바뀌어버렸지. 이것이 아주 꼴찌가 아프단 말이에요. 꼴찌가 이게. 옛날부터 리스크가 있으면 수익률이 좋고 수익률이 낮으면 리스크도 낮고 뭐 이러잖아요. 높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데 이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까다롭고 규제도 심하고 돈이 되는 거. 재테크로서 좋아하잖아요, 이런 걸. 그래서 이 세금만큼은 두 개로 이렇게 특히 재개발이 앞으로 이제 재건축보다 재개발 세상이 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 강북 재개발 시장이 올 것이다. 똘똘한 놈 10년, 5년 후에 입주할 거 하나, 입주권 하나 사놓으면 어떨까? 분양권 앞으로 30곳에 30만 세대를 분양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되든지 분양을 받아야겠어. 그랬잖아요. 개발사가 몇 번 전번에 말했어요. 북일에 받을 거 어디 받을 거 다 말해줬어요. 뭐 검단도 하더만 이제 검단, 과천, 북일에 감북, 감일, 여수, 지구, 대장지구 다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또 수도권에 올 연말까지 바짝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에 3번 수준의 판교의 2분의 1 정도의 한 120만 평, 1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만든다니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저번 25권은 일본을 아는 만큼 본다 해서 일본은 청약 제도에 관한 것을 팍삭하게 알고 있자.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금뿐만 아니라 그 양도 양수에 관한 거, 그 조합원 지양도에 관한 것도 좀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조합 가가지고 조합장한테 총무한테 이거 내가 살 건데 명예이전 하면 나 조합원으로 인정해 줄 거요? 그러면 조합장이 이 조합원 한번 봅시다. 10년 된 건 보유했네. 5년간 여기서 살았구만. 예? 우리 조합원으로 받아줄게. 이런 건 쉬워요. 조합장한테 전화 한 통화 걸면 되잖아요. 또 부동산에 가면 녹갈 부동산에 가면 그 물건 소개할 때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저기 뭐냐 조합원 자격을 못 취득하는 것을 갖다가 중개했다가 중개 수수료 10배, 200배 뭐 물어줄 일이 있어요. 그러나 세금으로 이제 또 돌아가면 이제 골치 아파. 아이고, 난 몰라요. 나 몰라.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해. 이거 계산이나 잘못 말했다가 또 저한테 덤탱이 쓴다 그러잖아요. 여기 가까운데 세무사 주세요. 그리고 각 부동산에 세무사 명함을 막 갖다 놨잖아요. 법무사 명함, 세무사 명함, 회계사 명함. 뭐 그런데 거기 가보세요. 가보시면 명쾌하게 답이 있을까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세무 지식만 가져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연동적으로 이 부동산 재테크하고 연결시켜야지. 사면 뭐예요? 오를 걸 사야지. 그래서 이걸 연동, 짬뽕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짬뽕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세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입주권, 분양권 가져온 분들이나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세법도 바뀌고 주택법도 바뀌고 도정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지역도 자꾸 늘어났다가 기장인 곳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하나 빼줬던가 뺐다가 늘었다가 투기 지역도 없앴다가 앞으로 그럴 겁니다. 더 뭐 43개만 되겠어요. 앞으로 뭐 이런 부동산 질서가 더 안 잡히면 뭐 63개, 70개 더 되겠지. 이거에 대한 것은 이미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여기 시장에 진입할 분들은 요거 내가 별을 3개 했는데 별 5개가 뭐라고 했어요? 왕별 5개가. 그 유명한 침대라니까 침대 이렇게 5개. 이거 좋아하고 이거 재테크하고 싶고 우리 아들 하나 사고 싶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나 사야 돼가지고 1세대 2주택 걸릴까 3주택 걸릴까 그 다음에 내가 임대주택으로 묶어놓은 것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한 것을 나 이게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관한 것을 바삭하게 해주고요. 전문가만큼은 모르지만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이게 그렇다. 자, 7번에 혼돈의 부동산이 그러면 요거 주택에 관한 것만 그러면 혼동스럽냐? 아니다. 나는 또 요새 여러 가지로 세법이 바뀌었다니까 부동산의 이전에 관한, 이동에 관한. 이게 내 아들한테 이전한다. 내 배우자한테 2분의 1을 갖다가 증여한다. 그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팔아버려야지. 그래서 부동산을 이동시킨다 그랬잖아요. 이동. 부동산은 이동합니다. 이전이지, 이전.
상가가 상권이 이동한다 뭐 이런 것 말하지. 이렇게 내 부동산의 명의가 제3자 타인에게나 내 사랑하는 비속 앤드 존속 앤드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아, 이번에 그 참 재밌는 일이 있던데요. 신문에 보니까 아이고 뭐야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좀 맨날 같이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남자들한테 물었대. 33%가 배우자래, 배우자. 근데 여자분한테 부인들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남편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31%가 뭔 소리야? 나는 자식들하고 있고 싶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남자 생각하고 틀려. 오직하면 이사 갈 때 그 여기 꼭 사모님이 좋아하는 강아지나 이런 강아지를 딱 안고 있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주소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듯이 이건 조금이다. 세금을 할 때 또 너무 재미없으면. 그래서 이 이동에 관한 세금이 머리가 이제 혼돈이요. 아니 신문을 보니까 서초구 사람들은 증여세로 3배나 작년보다 3배나 증여를 해준다는데 저 사람들은 엄청 무슨 놈의 기술이 저렇게 좋을까? 이 세금하고 재테크는요 미안하지만 이 기술이요 기술. 빠떼로 기술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기술. 응? 기술이는 조국 군다의 기수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기술이에요. 기술. 재테크 기술, 세테크 기술 없어. 기술. 그랬더니 누가 그러면 이춘모 교수는 기술자예요? 그래서 야, 기술자는 아니고요. 거의 좀 더 높여주시오. 그래서 기능장 정도는 높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든 말든요. 이 기술, 여기 기술입니다. 상속의 기술, 증여의 기술. 특히 상속, 증여는 기술이라 그러잖아요. 기술. 그래서 이것은 유일하게 좀 다 하고 갔는데 요건요 3시간짜리로요. 전번에 주택임대사업자를 2시간 자꾸 이렇게 하면 내가 부도수편 하는데 이걸 3시간에 걸쳐서 옛날에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뀐 것도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편으로 상속세, 증여세, 가문의 세금을 할 거예요. 할 거. 그럼 한 31강이나 30 몇 강 정도 되겠네. 이것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겠다. 이게 제일 이런 큰 부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빌딩으로 물려줘야 돼. 토지로 물려줘야 돼. 아파트로 물려줘야 돼. 현금으로 물려줘야 되나? 주식으로 물려줘야 되나? 이런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있나? 이제 토지 관련 세금. 왜 요 세금이 요새 부쩍 부각을 하냐면 토지를 산다는 게 아니고 선대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이런 방송도 그러니까 아이 농지는 증여해버려야지. 상속했을 때 내죽고 나서 애들이 다 찢어지고 싸움하는 것보다 미리 증여해버려야지. 뭐 이런 게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많이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임야랄지 이런 거.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뛴다니까 나도 좋은 아파트는 하나 사야지. 그래서 이제 토지를 매매할 때 양도세 개념. 또 과거에 우리가 2월 가세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부인들한테 이렇게 뭐 5년 전에 이렇게 뭐 증여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세금은 많이 안 바뀌었어요. 한 3-4개 바뀌었거든요. 3-4개 작년에 바뀐 거라서 안 바뀐 거죠. 주택에 관한 것만 주택시장을 잡아야 되니까 주택시장에 관한 것만 조세 정책이 많이 바뀌었지 토지 정책에 관한 것은 별로 안 바뀌었다. 대표적으로 토지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가랄지 리테일 부동산에 그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이건 간단하기도 하고 별로 안 받아. 근데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돼. 이걸 잘 알아서 이 녀석하고 상속 증여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빌딩을 딱 팔았다. 그래가지고 요걸로 또 그 현금으로 다른 빌딩을 사요. 딱 사가지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빌딩을 뭐 증여한다든지 뭐 다음에 상속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서부터 기술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 이 녀석하고 이렇게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번 하기 전에 오직하면 내가 이제 세금이 화가 나는 것이
그리고 이게 공시, 그리고 어떤 분도 TV에서 이렇게 세법을 강의하시는 분인데 세무사는 아니니까 그런 건데 이게 공시가격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꾸 공시지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있는데 우리 토지할 때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시가격하고 이 실거래가 신고할 때 실거래가 가격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쓴 가격하고 이거 착각을 많이 하는 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9억 이상 9억 초과된 주택을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뭐 이럴 때도 전부 다 실거래가 아니에요. 실거래가. 근데 이제 이 공시시가는 공시 개념의 공시시가는 우리가 주택연금한다. 안 판 거, 아직 안 판 거. 우리가 증여했지만은 팔지 않았잖아요. 매매 빼놓고 그 다음에 상속한 거, 그 다음에 주택연금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공시가격이죠. 아직 안 팔았으니까 시장 가격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세청이나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으로 해라 이 말이죠. 또 좀 이게 세금을 좀 알면 좋은데 이제 어떤 분들은 취득세가 주택 수하고 관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 아니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길거리 질문을 내가 잘 싫어하거든요. 세미나가 끝나면 막 이게 막 모여가지고 이게 그러면 내가 제대로 가르쳐 주겠어요. 길거리에서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는데 딱 하더니 제가 뭐 주택이 5개인가 긴데 취득세가 많이 뭐 누진이 된다나. 그러세요? 그런갑다. 그런데 취득세는 주택 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동등기 해놔도 취득세는 세이빙 되는 거 뭐라 그래요? 혜택 받는 게 별로 없다.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은.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금인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10번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하고 실거래 가격하고 공시된 가격이 적을 게 아닙니까? 공시된 가격이 우리가 말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 할지 뭐 공시된 가격 이런 것이. 그래서 세금은 이 공시가격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면 이상하네요. 절세를 많이 해요. 이걸로 이 공시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실거래가 오직그만 강남의 단독주택은요. 아직도 보니까 부동산에서 거래된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그러면 한 75%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한 60%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정해도 하고 특수관계인 간에 비교 사례를 할 수 없는 거. 아파트 같은 것은 딱딱 몇 동 몇 호 비교를 하지만 뭐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에 매매도 하고 정해도 하고 뭐 상속세도 그걸로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그러나 이제 모든 중심은 실거래가 중심이죠. 국세청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실거래가로 해라. 실거래가 중심이다. 상속세도 실거래가다. 증여세도 실거래가다. 다 그러지만은 모든 것은 요 공시된 가격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들이 좀 있다. 이래요. 그러면 좀 시간 남았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혼돈의 부동산 세금이란 말이에요. 왜 혼돈일 수밖에 없어요? 주택 관련 세금, 아까 농지 관련 세금, 상가 하나 팔았는데 상가 관련된 세금. 그러니 어느 잣대가 없는 것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로. 기준점, 기준가가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또 기둥. 우리가 말뚝 세워야 된다 그래서 기준가를 하나 정해서 이렇게 한번 이제 절세 플래닝을 짜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이게 180회 강의지만 이것을 케이스별로 국회를 통과한 세법 법전이 이만한데 더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의 1번 목적은 이런 것을 대별해서 달력에 써놓고 나하고 관계된 것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좀 인터넷으로 찾아본다든가 여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1세대 2주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1세대 3주택이네. 그럼 왜 그랬을까? 이런. 그러니까 그것을 낱낱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낱낱이. 또 이 방송을 무슨 연승곡처럼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연히 빨래 널다가 보니까 저 양반이 저런 걸 하고 있네. 이래서 많이들 보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없죠. 연결성이 없어. 그래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보기도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팽개쳐놨네 이것을.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혼돈의 부동산
세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럼 이제 이것을 나오고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그러면 몇 가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일기 쓰듯이 자술서 쓰듯이 한번 끄적거려 보자 이 말이에요. 끄적거려 보자. 또 배우자 몰래 요새는 현금은 배우자 몰래 양발 속에 숨긴다든지 제3통장을 몰래 한다든지 5만 원짜리를 많이 찾아다가 다락방에 감춰놓고 쓴다고 그러는데 재산은 재산세가 나와버리고 종부세가 나오고 다 그러니까 재산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거짓말을 못 한대요. 우리 아버지가 뭔 재산 있죠? 그러면 뜨덕 나와버리니까 야 내가 집이 5개 있는데 다음에 효도 오면 주려고 하는데 이제는 아마 그거 지금 그 얼마 가더만 이렇게 다 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나의 재산에 그 뭐 법인 리스트라 그래요. 뭐라든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당장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하금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뭔 놈의 시청자분들이 저렇게 재산을 분리가 아니고 분류할 정도로 많어 이런 분도 있고 또 재산이 3개라도 분류할 건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세금은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타임 내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 내그. 그러니까 어떤 시차를 주고 그걸 준비를 플래닝을 짜야지 매도 시점이나 증여 시점이나 상속 시점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늦었다 이 말이에요. 늦었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택 관련을 여기로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주택 관련. 뭐가 하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있다. 준주택이니까 오피스텔 하나 있다. 이것도 85제곱미터 이하다.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있다.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다. 40제곱미터 뭐 재개발 하나 있다. 그래서 주택 관련 세금을 일로 모아요. 일로 이렇게 딱 1번으로.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관련은 이 주택 관련 여기 부류에 속한 것은 전부 다 이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내 집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도 자가주택하고도 관계가 있고 관계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두 번째는 상가랄지 리테일 쪽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상가, 빌딩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다음에 물론 통산할 때 같은 부류의 부동산을 사고 판 거에 대해서 차손과 차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빼고 더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관계가 다 있어요. 관계가. 누진세이라고도 관계가 있고 1세대 2주택, 3주택이고도 관계가 있고 가산세이라고도 모든 게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딱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따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번, 2번은 얼마나 해피한 거예요. 야, 주택도 또 한두 개 있고, 상가에서도 월급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동창회 가가지고 점심 쏘고, 와, 또 부모님이 물려준 토시랄 때, 이렇게. 1, 2, 3 세금,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야, 복도 많다. 전생에 애국자였나 보다. 나열아를 구했나 보다. 부자에 속하죠. 뭐 주택에서도 많이 나와, 뭐 상가에서도 월세 나와, 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은 가장 해피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만. 나머지는 이제 사업에 관한 건 사업소득이랄지 이런 것도 다 빼버리는 주택임대 관련 사업이랄지 사업소득세. 인컴 돼야 되는 것은 뭐 연금, 퇴직연금, 연금, 뭐 근로소득세, 사업소 이건 빼버리고 이건 복잡한 이건 빼버리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팔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름이 나듯이 팔면 안 남았으면 상관이 없어. 손해보고. 근데 지금까지 20, 30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안 발생한 부동산은 없겠죠. 뭐 아주 완전 사기당해가지고 뭐 아직 뭐 요새 말로 뭐
무슨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해가지고 부동산을 사지 않는 이상은 차익이 다 발생했어요. 전부 다. 어떤 거든지.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동업자한테 떼어줘야죠. 국가라는 동업자, 국세청이라는 동업자 떼어줄 때 제일 문제가 주택에 관련, 아까 지금 주택 관련한 것도 분양권, 입주권 다 주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 주. 이 주자라 그랬어요. 요 주임할 때 주자가 아니고 요 주하고 관계되는 것이 가장 많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갖다 증여하고 이것을 갖다 상속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 아들한테 파는 거 특수관계는 매매를 하고 부담부가 어떻고 이월가세가 어떻고 여기서 제일 많이 발생해요. 이것도 이제 토지가 관한 것도 이월가세랄지 그런 것, 토지에서는 부담부가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거.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관한 세금은 이제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오늘 시청자를 100명이 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분들이 60%예요. 60명이고 나머지 20명 이렇게 보신다면 되겠죠. 이제 이 정도로. 그러면 여기 세금은 단순해요. 단순해. 이건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 그지. 근데 요것하고 요거 세금은 이건 지웁니다. 칠탄 자꾸 떨어지네. 이거 냅둬요, 이제. 요것은 뭐 할 때 써먹느냐면요. 증여할 때 이게 증여 기술이 필요해요. 이거 상속, 비딩, 상가 이런 거.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기술. 이것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이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특히 이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농지, 임야. 예? 이거죠. 임야 아니면 농지죠. 농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것도 좀 가지고 있지만은,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상속하고 증여, 이것은 우리가 보통 세금을 10년 단위로 짜자. 적어도 5년 단위로 짜자. 특히 또 내가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사망일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 양반이 2년 전에 5억을 어디다 써버렸다 이런 거 보면 추정하겠다, 간주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추정상속, 뭐 간주해버린다, 추정한다 이런 거 보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가족 간 회의를 하든 뭐해서 10년에서 5년 정도를 이걸 짜야 돼. 가장 시간이 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3번. 왜? 이 부분이 대부분 상속증여가 해가지고 대부분 이거보다는 상속전쟁이 형제간에 찢어지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 이제 이거. 아버지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또 어떻게 하는 거도 이 부분에 관한 거고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것은 교통정리가 잘 돼요. 특히 우리가 이혼을 1년에 뭐 10만 쌍 정도 한다나 그럴 때 당신은 무슨 아파트를 갖고 나는 뭐 이상한 거를 주고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런 재산을 분리해서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세금이 주 아까 60%. 그 다음에 요것은 증여 상속할 때 굉장한 거. 요것을 두 개를 합한다면은 싸움이 안 벌어지려면 이 부분을 미리미리 5년 내지 10년 자기가 이 세상을 아웃되기 전에 공부를 좀 해놓고 가자. 이 말이에요. 이제 크게 나면. 그러면 이 부분은 슈퍼 니치니까 놔두고 요 부분을 시간이 별로 없네. 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가자면 요거 두 개는 세테크 재테크 시간에 내가 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도는 벌써 중급반에 들어졌으니까 세대 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게 쪼개고 분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걸 계속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진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진도를 나가줘야 된다면 그러면 대부분 이것도 한 60% 될 거예요. 60%가 1세대에서 만약에 2주택, 3주택인데 이거 뭐라고 써야지? 기초반으로 말하면은 세금이 적게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오래 가지고 있고 10년, 20년 전에 산 것이 이게 3천만 원 주고 산 것이 지금 뭐 8억이 간다더라. 이런 데서 세금이 이게
거꾸로 돼야 돼.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최근에 산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온다.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 목표는 다들 그래요. 여기서 사고가,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 한번 해준 게 부동산 세금 사고 오직하면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잘 못 따라와 가지고 요걸 비과세 받아야 될 내 거주주택이 독박을 쓰는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세금을 이걸 잘 파는 순서랄지 주택 수를 계산을 잘못해서 제일 많이 우려스러운 것이 세금 제일 많이 나온 것을 비과세를 어떻게 받을 거냐. 지금 주택 얘기하고 있어요. 세금이 계산을 해서 세금이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비과세 상품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순서에서 파는 것을 이거 기초적인 것도 이렇게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것을 9.13 이전에는 이 주택 가는 거에 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뭘로 했어요? 전부 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주시내로 시집을 보내버리면 오늘 당장 잉크가 마르기 전에 임대사업자 내고 등록시켜놓고 오늘 가서 부동산에 팔아도 이건 비과세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 9.13에서는 이런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1번은 이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도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도 감면 및 비과세 또 절세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비과세 이걸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거 하나 비과세 받았지만 또 연구를 하면 전부 다 비과세를 받는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년짜리 지금도 5년짜리 다음에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5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가 없어진 줄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돼요. 임대사업자 크게 세 종류잖아요. 기업에서 하는 거 세 종류 중에 할 수 있는데 정부세랄지 양도세랄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면 의료보험이랄지 의료보험 오른 부분에 80% 깎아주는 거랄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랄지 이런 것을 5년짜리하고 10년짜리 또 그 다음에 의무기간 4년짜리하고 8년짜리가 다를 뿐이지 5년짜리도 눈 시퍼렇게 떠가지고 살아있어. 근데 어떨 때는 5년짜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처리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된다면 아주 조심.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 3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는 앞으로 살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 하고 땡 쳐버리면 좋잖아요. 이 속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2주택, 3주택에는 이게 전부 다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다시피 지금 이제 분양 하나 받아가지고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무주택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약할 때는 그때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를 한다. 이런 거에서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테크를 안 하고 여기서 끝나면 모르는데 앞으로 살 것이 한두 개냔 말이에요. 앞으로 살 것이 3, 4분 남았다 그러네요. 새 아파트를 헌 아파트니까 새 아파트로 바꾸는 작업. 그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필연적이고 우연적이지도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나는 집을 새 걸로 교체하기 위해서 1세대 2주택을 할 수 없이 택해야 되는 분들이 고민스럽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헌집을 팔고 헌집 줄게 새집 줄게 새집 따고 이렇게 팔 사람들에 대한 전략이 과거와는 확연히 틀려졌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거주 기간에서부터 보유 기간에서부터 틀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살 것은 이제 사고 나서 도장 찍고 나서 등기 받아버리면 절세 기회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살 거에 대해서 이건 이미 가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하고 분석해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튼 이제 이걸 전번에 이 두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초도 그렇고 이것을 한번 경각심을 더 다짐을 하고 나서 이제 27회, 28회, 29회, 30회는 좀 부분적인 것을 다뤄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예고 방송했듯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한 것을 한번 2시간짜리를 파보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3시간짜리를 한번 깊숙이 파보자.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것을 깊숙하게 2시간짜리를 파보자. 이제 이거 부위별로 이렇게 돼지를 한 마리 탁, 복돼지, 이게 세특기, 재특기, 그러니까 복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그 맛을 보자 이 말이야. 맛을 어떤 맛이고 이 부위를 먹을 때는 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26강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이춘모의 세특크, 재특크, 혼돈의 부동산 세금, 그 다음에 전번에 25강에서 재테크 할 때 이런 거는 캐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기초반을 해드리는 거예요. 경각심만 가져라 이 말이에요. 경각. 다시 합니다. 사자가 바스락거리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좀 자유롭세요. 너무 여기에 속박돼서 스트레스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서도 나는 연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이 진흙탕 속에 이 혼돈의 부동산 세테크, 재테크 이 시장에서, 이 혼돈의 시장에서 연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혼자서 한단 말이에요. 막 여러 사람 막 때로 몰려다녀가지고 나 재테크 잘한 사람 난 못 봤어. 딱 자기 주관을 가지고 탁 팔 때 팔고 살 때 사고 탁 백리도일 100명 중에서 저 미인의 100명 중에서 저 배필감이 내 거다 생각하면 액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백리도일 그 다음에 가요불구 모세의 뿔처럼 혼자서 가자. 26강 여기서 마칩니다. 27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모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